자, 이제부터 조선 중기 잠깐 볼게. 이제 조선 초기는 이제 뭔지 알았어. 아, 조선 중기 진짜 관악이구나. 진짜 얘를 부국강명이구나. 그 네 글자로 모든 걸 관통하고 훑고 나니까 보였어. 동의가 돼? 진짜 보이잖아. 이제 조선 중기는 누구의 세상이야? 사림의 세상이야. 사림은 세 글자에 미쳤어. 뭐? 성리야. 진짜 성리학 지상주의가 바로 그들의 세상이야. 이건 완전 새로운 판이 펼쳐지는 거야. 그 조선 중기는 다른 모습을 띠게 돼. 자, 성리학 지상주의가 이 문 앞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잠깐 보시면, 여기서 첫 번째 주말 성리학 명분론이야. 명분론이 뭐야? 납득이 안 되나? 한번 이거 소개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 우리 상강고려도면서 명분론 이야기를 했는데 뭐였어? 군군, 신신, 기억나?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 나와야 오고, 신하는 신하 나와야 오고, 아버지는 아버지 나와야 오고, 아들은 아들 나와야 한다니까. 그게 명분이야. 뭐? 이름에 맞게. 이름 명자인지 알아? 군이 뭘 것 같아? 본분이야. 이름에 맞는 그 본분이 있다야. 다시 보실래요? 대표이고요. 군신이야. 부자야. 이름에 맞게 그 본분이 있다야. 그게 다르면 군군, 신신이야. 임금은 임금 나와요. 신하, 신하. 근데 다 와야 할 인물을, 근데 보면 여기보다는 어디에 강요되고 있는 거야? 여기에 강요되고 있는 거야. 신하, 신하 다 와야 한다요. 그 충신이 부각이 되고. 맞아. 부부 자자야. 아버지는 아버지 나와야 오고, 자식은 자식 나와야 한다는 거야. 그게 명분론이야. 이름에 그 본분이 있다야. 이걸 통해서 점점 느끼는 거지. 세상은 뭐가 있다야. 이렇게 사과적 질서가 있다는 거야. 아니? 이거지. 부부야. 지압인 지압이 나와야 오고, 지엄인 지엄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게 본분이 강요되는 거야. 아니? 적서야. 뭐? 본초와 첩의 자식은 다르다야. 본초는 본초 나와야 오고, 첩은 첩 나와야 한다는 거야. 적서의 차별도 구분이 되는 거고요. 세상은 다 명분이 있다는 거야. 아니? 양반은 양반다고, 쌍놈은 쌍놈 나와야 한다는 거야. 이게 처음에 임금에서 명분론이 가족으로, 가족에서 사회로. 이해가? 이건 가족이잖아. 사회로 확산되고 있지? 명분론이 이렇게 확산된 거야. 나중에는 국제관계로. 뭐? 중화는 중화다 와야 하고, 오랑캐는 오랑캐다 와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오랑캐가 중화의 세계를 침범하면 되는데 안 된다야. 그럼 우리는, 자, 여기서 딜레마는 우리 내에서 이건 고민이 없는데 이제 고민은 뭐야? 이거겠지. 화와 이야. 우리는 화야 이야? 어? 자, 우리가 중국인이냐고, 중국이냐고. 우린 중국 사람은 아니잖아. 이게 중국적 중화의 세계고, 이건 오랑캐 세계인데, 우린 정확히 뭐야? 이거야. 동쪽 사람은 오랑캐야. 그럼 우린 이로 살아야 하는 거야? 그게 아니다야. 그래서 부각된 인물이 이 인물이야. 우리는 태어나기는 이로 태어났는데, 동이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중화의 문화적 세례를 듬뿍 받았다야. 언제부터? 고조선부터. 그래서 이 사람 본 적 있지? 내가 한번 보면서 그때 고조선 가르치면서 내가 분명하게 나중에 모른 채 하지 마. 절대 쌩까면 안 돼.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 그게 기자야.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야. 중국 하은. 우리 하은주 너무 오랜만에 듣지? 그 은에서 주로 바뀔 때, 그 시끄러울 때 중국에서 우리 땅에 건너온 사람이야. 그 중국의 이 중화에 보면 우리에게 뿌려졌다고 믿어지는 사람이야. 실제로 이 사람이 왔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는 왔다고 믿었어. 근데 현재 보니까 안 왔어. 지금 보니까 온 것 같지 않은데 조선의 많은 사대부들은 그가 왔다고 믿었어. 그 중화의 문화적 세례를 받았다야. 그럼 우리가 뭐가 됐다야? 태어난 건 오랑캐로 태어났는데 우리 처음 나라 만들었을 때부터 당군 이후부터는 기자가 와서 중화의 문명 세례를 빠뜨렸으니 우리가 뭐가 됐다야? 그럼 화가 됐다야. 어떤 화가? 새끼 중화가 됐다야. 작은 중화가 됐다야. 그래도 우리는 뭐다야? 여기에 벗어나서 소중하다야.
그럼 우리 중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해야 돼? 문화의 온천으로서 섬겨야겠지. 떠받들어야겠지. 그래도 존화다야. 존중한다는 이야기야. 중화의 세계를 존중. 문화의 온천 떠받들고. 성리학은 맞아. 이렇게 각 이름의 본분이 있다야. 이걸 바탕으로 세상의 질서가 자폐한다야. 이게 국제적 질서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지나가 볼게. 이 성리학적 명분에서 조선사회도 중요한 변화를 겪는 거야. 보자. 우리 사립은 진짜 성리학 지상주의야. 그 명분으로 확립을 통해서 사회적 질서를 세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강요한 게 우리가 삼강오륜이고. 그래서 이미 조선 초부터 이미 윤리서는 솔직히 쓰였어. 그게 뭐야? 삼강 행실도 쓰인 거고. 좀 이따 말아.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이륜 행실도 쓸 거고. 이제 성리학이 우리 삶에 정착된 중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의 깊은 철학적 깊이까지 못 가더라도 이 성리학에서 말하고 싶은 이런 질서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체계화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사회적으로 나아가서도, 국제관계에도 이게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이거야. 먼저 집안의 입법부터. 주자가 말하는 집안의 입법부터. 이게 주자가 아래야. 아, 그래도 세상에 질서가 있으면 느끼고. 그걸 언제부터 익혀라야. 그래, 어렸을 때부터 익혀라야. 그게 소학이고. 이게 사대부만 그런 게 아니라 양반 사족만 아니라 하층민들까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야. 안 그러면 어째? 혼내야지. 그래서 마을 자치회를 만드는 거야.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상강오륜을 몸에 익히는지, 그래서 상하적 질서에 익히는지 확인하면서. 그래서 마을 자치회를 만들었잖아. 그 마을 자체를 뭐라 불렀어? 향약이라고 부른 거야. 향약의 기능이 그거야. 우리 어렸을 때 되게 좋은 의미로 했던 어렸을 때 초동의 향약은 아니야. 역사 속의 향약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 양반 사적 의도가 딱 투영돼. 그 마을의 조직이 바로 향약이야. 분명히 어릴 때 도와준 건 있지. 하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섞여 있는 거야. 성리학적 질서의 일상화. 그 질서를 받아들여라. 이러다 보니 이 성리학 지상주의가 되니까 철저히 성리학을 가는 거잖아. 그리고 그런 질서를 어찌 마음속에 습득해 가는 거고. 이해가요? 이러다 보니 성리학 이해의 사상은 어째?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조선 초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거지. 그건 다 뭐야? 이단과 음사야. 그럼 우리 도교 행사 거행할 수 있어 없어? 국가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럼 뭐가 사라지겠어? 초지 쉽지 않아? 그걸 거행했던 관청 뭐? 소격선 없어져야지. 그가 건의서 없앤 거야. 조광조가. 가족? 바뀌겠지. 이렇게 질서 세우기잖아. 지압이야 지엄이 다른 거야. 상하적 질서랑 박아놓는 거고. 아니 적서의 구분도 있는 거고. 이제 아들과 딸은 구분이 생기는 거야. 아들을 중심으로. 아들도 맏아들 중심으로. 그걸 우리는 뭐라 불렀어? 종법이라 불렀잖아. 이제 가족도 어째? 남녀 평등이야? 아니면 가부장이야? 그럼 가부장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왕의 개인적 감정 때문에 이미 이건 있었지. 태종과 관련이 있었잖아. 그건 일찍 있었던 거. 이게 더 심화되는 거지. 조선 중기에 더욱더 심화돼 가는 거고. 사회적으로는 뭐? 반상유별도 확실하지. 양반 가서 이제 양인 천인이 아니야. 양반과 쌍놈은 완전히 다른 거야. 양인에서도 분명히 다름을 인식하라는 거야. 신분의 정당화. 그래도 우리 양반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양반은. 왜? 우리는 니도 뿌리부터가 다르다고. 그래서 뭐 만든다 했어? 족보 만든다니까. 그 학문을 뭐라 한다 했어? 보아. 아니 이런 질서가 있음을 느끼라고. 그게 발전한 게 바로 뭐야? 이해학이라니까. 동의가 돼요? 국제 질서도 마찬가지야. 세상을 어떻게 나눠서 보는 거야? 화와 이로 나눠 보는 거야. 화이론적 세계관이 뭔지 알겠지? 화이론적 세계관이 뭔지 알겠지? 화와 이는 다르다야. 그래서 우리를 뭐로 보고 싶은 거야? 화로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강조된 인물이 그게 누구야? 기자야.
예전부터 기자에 대한 이야기는 중국 문헌이 좀 있어서 진짜 그 사람 왔을까 말까 논쟁이 있었던 사람이거든. 솔직히 중국 문헌에 기자가 뭐 동쪽으로 건너갔다니 뭐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에? 그 출처가 없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 내에서도 진짜 왔어 기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조선의 사족들은 양반 사족들은 다른 거지. 진짜 왔어야만 하는 거야. 안 오면 문제가 복잡해진 거야. 왜? 그럼 우리는 뭐야? 그냥 이거야. 성리학적 명분이 어긋나 버린 거야. 우리는 오랑캐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든 뭘로 가야 돼? 이게 돼야 하는데. 이쪽에 포함돼야 하는데. 그래서 정말로 기자가 왔다가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뭐로 인식하는 거야? 그럼 소중하로서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중화에 대한 우리 태도도 정해지는 거야. 문명의 원천으로서, 문화의 원천. 여기는 야만의 세계거든. 이게 문명의 세계거든. 그걸 전주어 떠받들여 하는 거야. 이게 전화주의적 태도가 되는 거야. 역사관도 그런 거야. 그 기자의 길을 밝히자야. 역사책도 우리가 기자가 와서 어떻게 문명화된 세계, 오랑캐가 아닌 다른 삶을 살게 되는지를 역사책에 밝혀보자야. 그 책이 바로 이거야. 누가 썼어? 이가 썼어. 그게 기자 실기야. 조선 중에는 완전 이야기가 달라졌지. 당군부터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자의 발자취를 익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소중화가 됐는지, 중화의 문명권에 끼어들었는지. 이게 이제 제일 문제는 뭔지 알아? 이미 이제 조선 중기부 16세부터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결정적 수혜기를 박은 건 뭘 것 같아? 우리 쉬는 시간 농담 좀 했던 그게 바로 뭐야? 임진왜란이야. 임진왜란이 두 가지 영향을 끼친 거야. 하나는 첫 번째 뭔데요? 임진왜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조가 자신의 싸우지도 않고 저 의주가 몽진간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뭐라 떠든다겠어? 내가 표현했잖아. 이런 표현을 썼다고. 나라가 이미 다 망했네. 그걸 다시 익힌 은혜가 누구한테 했다고? 여기에 있다고. 이게 바로 뭐라고? 명황제의 덕이라고. 우린 이미 다 죽은 건데 명황제가 다시 이렇게 세워준 거라고. 그걸 제조지은이라고 부른다니까. 이제 그게 실제로 확인된 거야. 관념적으로 우린 소중하고 중화를 섬겨. 이 정도 관념적인 거였다가 아예 실제로 선조가 그렇게 모든 걸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걸 받아들이고 강요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째 일부 사족들이 정말 그게 내재화되기 시작한 거야. 진짜로 명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고 부부와 같고 그래서 그들을 배신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경직된 외교 관계가 우리에게 뭘 가져온 거야? 호란 두 번을 갖다 박. 백성은 씻을 수 없는 또 다른 고통을 이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 출발의 그 못된 왕이 바로 선조야. 이 말을 떠들어 제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족들도 어찌 의병장으로서 열심히 썼던 사족들도 양반 사족도 있지만 많은 사족들이 자기 고장 버리고 제일 먼저 튀었단 말이야. 그들은 나중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누구? 하층민 보기엔 너무 부끄러워질 거 아니야. 하층민도 그들을 보는 눈빛이 싸늘할 거 아니야. 우리를 버리고 돌아왔다. 자기 고장을 버리고 왔다. 근데 니들이 지배층이라고? 니들이 양반 사족이라고? 그때 사족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달래기보다는 말했던 거야. 눈 깔아, 이씨. 치켜 뜨면 죽여버린다. 내가 도망갔다 어쩌다고. 함부로 눈 뜨지 마. 함부로 너희들 나한테 치켜 뜨지 마. 니는 그럴 수 없는 존재야. 왜? 세상은 지어만 이거잖아. 그래서 이게 더욱더 발달하는 거야. 이 질서 세우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이게 정치 논쟁의 예송이잖아. 그 예송이 터진 것도 임난 이전이야, 이후야? 그래서 이후에 터지는 거야. 이 이야기 이제 극도로 발전하는 게 특히 임난 이후에 보는 거야. 왜? 이게 우리의 살 길이다, 야. 하층민족 더 확실하게 박아 넣어야 한다, 야. 세상에 질서가 있음을. 아무튼 이런 노력을 통해서 조선 중기를 통해서 뭐 한 거야? 우리에게 성리학은 일상화되기 시작해. 우리의 삶이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되자 뭐 한 거야? 우리에게서 성리학 관련된 형이상학적 논쟁이 나온 거야. 이제 제대로 우리 성리학을 그 학문적 구조부터 사상적 책임부터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전에는 제일 먼저 우리 삶부터 바꾸고 보자. 이게 첫 번째였어. 성리학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때까 불교나 다른 거 젖어 있었지 않냐. 그걸 싹 제거하고 성리학적 삶이 의례가 일상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한 거야?
우리 한번 성리학의 학문적 구조, 사상적 체계 한번 볼까? 라고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갖는 논쟁이란 게 언제 등장한 거야? 조선 중기 이후야. 그래서 원래도 사상 같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뭔가 철학적 논쟁 오고 받아들이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게 없었어. 먼저 받아들이고 우리 삶부터 싹 바꿔놓고 그 다음 뭐 한다야? 이제 사상의 체계를 한번 들여다보자야. 우리는 순서가 이렇게 잡힌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조선 중기 이제 성리학적 논쟁이 된 거야. 세계관의 이해야. 성리학이란 것은 기존에 우리가 철학한다는 이유가, 자, 우리 철학이라는 얘기를 조금만 할게. 이게 당위성이 좀 떨어지니까. 우리가 철학을 공부한 이유가 뭐야? 우리 철학을 배운 이유가 뭐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맞잖아. 그래서 철학을 공부해.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 나는 누구인가야? 사람이 누구인가야?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가 보이잖아. 응? 아니, 그 더 전제는 뭐야?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 그 속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고?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일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 맨 처음에 우주관, 그 다음에 인간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실천론? 이게 철학의 기본 얼개야. 이해가 돼요? 맞아. 첫 번째가 뭐냐면 성리학의 세계관 이야기야. 성리학은 세상을 이와 기로 보는, 우리 이와 기를 보는 이유는 한번 설명했어? 남성대의 영향이라고 세상을 약간 이분법적으로 본다고. 우리 요 이와 기를 조금만 쉽게 이해해 볼게. 이와 기를. 이가 뭘 것 같아? 이게 뭘 것 같아? 원리야, 원리. 앞으로 이를 원리, 법칙이라 생각하면 딱 쉬워. 그럼 기가 뭘 것 같아? 누구는 이걸 재료라고 말하기도 하고, 재료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가 더 쉬울 것 같아. 재료라고 볼 수도 있고, 더 쉬운 말은 에너지 같아. 잘 이해가 안 가나요?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져도 동의가 안 되나? 이렇게 말하자. 우리 집을 만들어 보자, 집. 집을 만들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집을 만들 재료가 있어야 돼. 근데 재료만 있다고 집이 만들어져? 집을 건축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건축의 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집이 지어지지. 그 재료가 바로 뭐고? 기고. 만드는 방법이 바로 뭐야? 리라는 거야. 세상의 모든 건 다 이렇게 만들어졌대. 성경은 되게 세상을 쉽게 설명해. 응? 이해가? 근데 여기서 이와 기 중에 뭐가 중요해? 성리학은 그 리를 그 방법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게 성리학이야. 그래서 성리학이야. 그걸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현적이야. 이현적 이름 처음 들어보지? 이현적 난 이왕을 이야기해서 소개하는 사람이야. 이왕의 선배격인 사람이 이현적인데 맞아. 이 사람은 맞아. 세상에 중요한 건 이와 기로 나뉘어. 이원론이야. 이와 기로 나눠지는 거고. 그러니까 주자책 사고야. 주자가 실제로 이와 기를 나눠서 보내. 원리와 재료는 다르다. 원리와 에너지는 다르다. 보는 거란 말이야. 이와 기는 다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 원리가 중요하다. 그 방법이. 왜 같은 재료하고도 정말 다른 게 나올 수 있다야. 그 제일 중요한 건 원리다야. 똑같은 재료 갖고도 전혀 다른 물건이 만들어지. 집이 딴 게 만들어. 다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냐야. 그 중요한 건 원리다. 둘은 분명히 다른 거고. 원리와 재료는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원리다야. 근데 만드는 실제 그 상황이 다르다야. 이에 반해 서경덕은 뭐냐면 기야. 아니 세상에 결국 이 재료 갖고 만든 거 아니냐야. 그 재료 속에 일부 방법이 들어있을 뿐이지 가장 중요한 건 기다야. 아니 우주의 모든 것들도 봐라야. 가장 유명 비유가 우주야. 너 하늘 봐봐라야. 넌 텅 비었다고 생각해. 그 재료를 무시하지 않냐야. 그럼 하늘이 다 비어있을 거 아니야. 하늘은 뭐로 있다? 수많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그게 우주가 인식이 맞는 거지. 하늘은 비어있는 게 아니잖아. 그걸 태워라 펴서 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각종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하늘이다. 중요한 건 그 에너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던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주가 나온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주가 이야기. 이와 기로 만들어진 세상 이야기. 여기까지 동의되지? 여기다가 이걸 계승한 이왕인데 이왕쯤 가니까 이제 그러면 세상이 이와 기로 만들어졌다고? 에너지와 원리가 있다고? 에? 그러면 그 속에 그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속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야? 인간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게 다시 들어갈 거 아니야? 이와 기가 인간의 심성을 어떻게 구성한지. 그렇지 않겠어? 근데 인간론이 나와야 하지 난지 모르겠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지 결정이 날 거니까. 그 인간이 잘 성인이 되려면 인간을 잘 이해해야 할 거니까. 그래서 인간관 이야기 나온 거야. 인간의 심성을 이렇게 나눈 거거든. 사단과 칠정이라고. 사단 칠정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사단 칠정 잠깐 보여줄게요. 사단은 인의의 질. 내가 이건 말 안 써도 되겠지? 아는 거니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리고 인간은 그게 좋은 면이 있다는 거야. 아주 좋은 면. 사단은 다 좋은 거야. 그지? 어려운 말로 순선이야. 선한 것만 가득 차 있냐. 그게 사단이야. 칠정 봐봐. 희노애 구라 부르기도 하고 락이라 부르기도 하고. 구라 쓴 사람 따라 구라 쓰기도 하고 쓴 사람 락이라 쓰기도 해. 희노애구 애오욕. 기쁘고 노엽고 슬프고 두렵고 그지?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욕망도 있고. 잠깐만, 칠정은 어때? 꼭 좋은 것만 아니지. 좋은 것도 있지. 좋지, 뭐 좋지. 이런 건 좋은 것 같아. 그치? 에? 근데 이런 게 과연 좋냐야. 그렇지 않아? 인간의 감정이 좋은 건 아니지. 인간이 이렇게 뒤엉켜 있더라요. 인간은 이런 존재인데. 에? 인간의 본성이란 게 이 두 가지가 들어간 거야. 근데 이제 이왕부터는 이제 이야기가 그런 거지. 이 본성은 사단과 칠정은 근본적으로 같니다라는 얘기부터 해서. 둘 다 감정 아니냐야. 인간이 본성이 일면 아니야. 일본은 이렇게 말한다? 칠정 중에 좋은 걸 고른 게 사단이다. 아니, 네 눈 뜨고 봐라. 이게 같냐? 전혀 다르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를 보냐는 문제인 거고. 사단과 칠정이 전혀 다른지. 아니, 칠정 중에 되게 좋은 것만 골라놓으면 사단이라 부를 수도 있는지. 왜? 여기 좋은 거 나쁜 거 섞여 있으니까. 여기서 되게 좋은 긍정된 면만 골라내면 사단이라 볼 수 있는지. 아니, 다 나가서. 인간도 우주 속의 한 존재인데 분명히 우주가 이와 기라면 아니 이 사단과 칠정이 뭐로 해서 유발됐는지 정말 이가 이렇게 되고 기가 이렇게 돼서 된 건지 아니 이 둘이 같이 섞여서 이 두 개를 만든 건지 그 인간관이 나와야 하잖아. 그렇지 않겠어? 이왕이 인간관이 있었을 거 아니야. 사단과 칠정을 바라보는 인식이 있고 사단과 칠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 우주의 섭리에 따라서 인간의 심성이 이렇게 만들어져. 그 이왕의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제자가 문제를 제기한 거야. 그게 유명한 기대승이야. 나이 차이가 몇 살이 나는 줄 알아? 27년 차이 나. 이 사람 이름도 거의 없고 신진학자야. 이 사람 뭐냐? 성균관 대사성이야. 쉽게 말하면 내가 말했죠. 서울대학교 총장이야. 편지를 보냈어. 선생님이 한번 언급하신 내용이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을 꺼낸 거야. 솔직히 많은 사람도 생각을 했어요. 이왕이 여기에 답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잖아. 서울대학교 총장이 이름도 없는 저 지방에 그냥 자기를 좋아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수학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나씩 들으면서 이야기를 할 필요 없잖아. 근데 이왕이 그가 보낸 이 의문에 대해서 답변서를 쓰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 제자가 다시 또 반박글을 쓰는 거야. 선생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생각 좀 달라요. 또 쓰는 거야. 거기에서 제자에 대해서 다시 이 사람이 뭔 거야? 또 반박글을 쓰는 거야. 네가 이러고 내가 생각해 네가 본 뜻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다. 나는 보기에 이렇다. 또 쓰는 거야. 그 제자도 또 반박글을 쓰는 거야. 선생님이 글을 다시 읽어보시면 선생님이 좀 오해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진짜 대단한 건 이 사람이 그 반박글을 쓰면서 자기의 오류를 인정해. 진짜로 인정해. 근데 너 논쟁을 해보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말이 대체나 이 말은 맞는 것 같다. 내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단순히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말을 좀 바꿔야지 본 뜻이 다 통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을 바꿔. 난 이 제자도 선생님들 끝까지 추궁할 생각을 안 해. 왜? 이렇게 답변해 주면 너무 감사하고 거기 그리고 나중에 제자도 아니 선생님 저는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살래요 라고 말을 해. 근데 아무튼 이 논쟁을 했다만으로도 이 사람의 인격 자체가 남다르게 느껴진 거야 실제로. 아무튼 우리는 어째 조선 중기를 거치면서 우주란 게 어떻게 만들어요? 이와 기가 어떤 존재를 봐야 하는지. 두 번째, 그 속에 인간의 심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의 심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러고 나야지 나중에 인간이 어떻게 살지가 결정난다니까. 그게 바로 뭐야? 이게 그 유명한 사단 7점 논쟁이야. 내가 여기다 깊게는 안 들어갈게. 왜 이런 논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당위성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당위성은 공감이 돼? 그게 차라리 얼개니까. 솔직히 이건 진작 했어야 하는 건데 안 했던 거야. 아니 주의 주자도 말이야. 이 사람이 왜 이 논쟁이 나온 줄 알아? 제일 웃긴 게 주의 주자가 이걸 정확히 안 밝힌 거야. 아니 주의 주자가 있는 사서에 대한 그 해석을 백날 읽어봐도 얘가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정확히 밝힌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인간의 본성에 사단과 칠정이 있는 것 같은데 둘의 관계가 같은 건지 완전 다른 건지가 정확히 구분이 안 돼. 아주 애매모호하게 없었어. 그 애매모호한 말 때문에 이방은 난 이게 이렇게 보인다 봐. 아니 선생님 다른 거를 읽어보면 주자는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하고 반박한 거야 실제로. 둘 다 이상한 바가 아니야. 아니 더 나아가 이 사단과 칠정 어떻게 이기와 관계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이 우주에서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니까 어떤 관계를 맺는지 주자는 또 더럽게 애매하게 설명했어. 그러니까 선생과 제자가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른 거야. 실제 오히려 그래서 이 사단 칠정이 너무 유명했던 게 뭐냐면 중국의 대학자 주자도 정확히 밝히지 못했던 도대체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밝혀가는 거야. 성리학에 비어졌던 빠졌던 얼개를 우리가 채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단 칠정 논쟁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유학사에서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던 걸 우리가 채웠다고. 이게 얼마나 유명했던지 후대에 가서 더 나이 젊은 학자들은 모르겠어. 야, 근데 니들 가만 보냐. 차분히 보자. 선생이 맞은 거 아니? 제자가 맞은 거 아니? 응? 그 논쟁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야. 이 둘이 친구인데. 묻는 거야. 야, 친구야, 누가 맞는 거 아니? 나는 솔직히 선생님 맞는 것 같아. 응? 아니야. 나는 제자가 만든 것 같아. 제자 이야기 맞는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사단 칠정은 두 번에 걸쳐 발생하는 거야. 이왕과 기대승의 사이에서 발생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건전한 논쟁이지. 막 이거 죽고 살고 이게 아니야. 진짜로 자기의 철학적 오류들을 인식해 가면서 인식의 오해를 불식시켜가면서 차분히 논쟁했던. 난 이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거든. 이 사람 인간적 멋이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 뒷이야기 조금 더 해드리면요. 이왕은 굉장히 멋있는 측면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 일화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나. 딴소리 조금 더 해주면 힘드니까. 이 양반 유명한 일화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양반 장가를 2번 갔어요. 20대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먼저 죽었고요. 사별했어요. 다시 결혼했어요. 근데 재혼한 이유가 또 생각보다 이 양반 멋있게 보이는 이유야. 나중에 장이 되는 사람이죠. 권질이라고. 이 사람이 이영을 찾아 부탁을 해요.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이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이제 정치 풍파를 겪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너무 정치 풍파를 겪으면서 힘들다 보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게 된 거야. 그러니까 관연한 처자가 됐는데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씹을 갈 방법이 없지. 누가 안 받아주니까. 온전치 않으니까. 이 정도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래서 결혼을 해. 그 결혼해서도 그 두 번째 부인이 몇 가지 일을 벌이기도 해요. 가장 유명한 일화가 제사를 앞두고. 종갓집이니까. 제사가 되게 힘들 거 아니야.
오랜 시간 기다리기도 해야 하고, 배도 고프고, 먹고도 싶고, 그래서 이왕이 두 번째 그 부인이 재물에 손댄 거야. 배를 손대서 씩! 다른 며느리들 난리 났을 거 아니야? 재물에 손댔다고? 제사도 안 지내는데. 그때 이왕이 말해. 부모의 마음이 뭐겠냐고. 이 며느리가 이렇게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그 마음 따뜻히 보살핀 게 부모. 나는 그게 부모라 생각한다고. 우리 부모님 제사 지내는 건데 부모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겠냐고. 이 며느리의 마음을 더 이렇게 귀엽다, 갸륵하게 보지 않았겠냐고. 기다리고 있는 마음을. 그래서 옆에서 그 배를 깎아줬다는 거야. 먹으라고 해. 그게 이왕이 되고요. 나중에 이왕이 이 집안이 꽤 잘 살았어요. 우리 이왕이 생각보다 재테크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진짜로. 경제가 되게 유복했어요. 땅도 많고 노비도 꽤 많이 거느리고.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이 결혼했을 때 그 결혼한 집 사돈집이 좀 경제가 되게 어려웠나 봐. 근데 아들이 결혼하자서 결혼을 했어. 다른 사람들 되게 그 며느리 무시하고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이왕이 참 그 며느리 굉장히 잘 보살폈어요. 그때 마음 상하지 않게, 마음고생하지 않게. 나중에 그래서 며느리가 죽어서 유언이 그거였어요. 시아버지 옆에 묻히고 싶다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왕의 무덤 가는 길에 그 며느리 무덤이 있어요, 따로에. 시아버지를 지키고 싶다고. 그만큼 잘했나 봐, 이 시아버지가. 그리고 이 양반은 더 나가서 첩도 있었어요. 없었던 건 아니야. 왜 이게 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 두 번째 분이 둘이 살림을 잘 못할 거 아니야. 온전치 않으니까. 그래서 원래부터 있었던 첩이 있었는지 아무튼 결혼 안 하고 첩을 뒀는지 어땠는지만 첩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일을 다 했던 거야. 우리 조선님 적세 차별이잖아. 이 집은 적자와 서자의 구분이 없어요. 족보에도. 대접받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같이 올라와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7살의 어린 제자와도 자기 오류를 인정하면서 논쟁할 줄 알았던 멋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무튼 자, 우린 본격적인 사단 실전 논쟁을 조금만 들어가 볼 거야. 이해가죠? 왜 하는지는 이제 알았어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는 거야. 인간이 과연 무엇인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근데 이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온 것인가? 그걸 알아야지 인간이 어떻게 살지를 아니까. 그게 주자가 만들어놓은 비어있는 빈 공간이었다는 거야. 그걸 이왕이 채워가는 거야. 논쟁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근데 그 전에 그리고 이왕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조식도 있는 거야. 조식은 여러 차례 봤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의를 중시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화에서 수많은 의병장들이 나왔다. 이야기는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